미사일을 한 곳에 모아서 운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불바다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이겨놓고 싸우라. 현무포는 일단 탄도 중량을 무제한으로 해제했잖아요. 그동안 500kg 뭐 이렇게 제한을 많이 뒀었는데 그 무게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무게가 늘리면 위력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 넘길 수는 없으니까 기술 축적을 AD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제되는 순간에 빨리 그렇게 세계 최대 탄도 중량의 미사일을 개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미사일 지침은 미국을 잘 설득해서 우리 풀어야죠. 무제한으로. 이제는 우주 시대를 열어야 되고 군사 강국으로 가야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고 나중에는 없애야 되겠죠. 네.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전력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압도적인 전력을 키우고 전쟁이 나면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겠죠. 북한보다 비교 우위에 모든 걸 둬야 되는 것이고, 잠재 위협, 주변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비대칭 전력을 키워야 됩니다. 지상군 같은 경우는 미사일 전력, 그다음 해군 같으면 잠수함 전력, 그다음 이제 인공위성, 멀리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시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거와 비대칭 전력을 키우면은 대한민국을 방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합동화력함이 소요가 제기돼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은 연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화력함은 이미 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도 타당성이 없대해서 폐기된 시스템이죠. 배 안에다가 수십 발의 발사대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가성비도 안 맞고 생존성도 안 맞습니다. 이제는 미사일을 한 곳에 모아서 운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적도 공격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군에서조차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분산 운용합니다. 한 곳에 집중하면 한 발이면은 끝이 나잖아요. 함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숨을 데가 없어요. 레이더로 다 관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은 압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그 함이 거대해야 되고 피칭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잖아요. 그럼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국방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지대함 미사일, 우리 300km를 만들면은 300km 안에는 어떤 그 함선도 들어오기가 어렵죠. 저는 오래전부터 지대함 미사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한 300km 이상 나가는 걸 만들면은 우리 함정 해군도 있지만 보완적인 관계가 돼서 바다는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탄도미사일 기술로 조금만 종말 단계에서 찾아가는 이런 기술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ADD에서도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충분히 개발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6.25 전쟁 때 우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한미가 연합해서 그걸 극복했고 6.25 전쟁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기반 하에 한반도의 안전, 동북아의 안전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미래에도 저는 한미동맹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핵심은 또 한미연합 전력들입니다. 한미동맹 기반하에 한미연합사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두 개 국가가 연합으로 하는 사령부입니다. 이런 사령부는 없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사무실에서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니까 연합 전비태세를 올릴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견인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력전은 대단히 중요하죠. 1994년부터 북한이 그 당시 이제 240mm 방사포라든가 이런 장거리 및 포병을 개발해서 서울을 불바다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94년도부터 우리 군은 이 장사정포를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죠. 그 전까지는 포병전이라고 했습니다. 대포병전, 포병과 포병끼리. 근데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포병과 포병끼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하력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하력전 개념 속에는 전략 정보자산, 공군력, 육군의 포병, 그다음 탐지 능력, TPQ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TPQ 36 포병 탄도를 잡는 이런 레이더를 극거 도입을 했고, 그때 MLRS라든가 에이텍 함수도 도입이 됐고, 포병을 발전시키고 공군력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했었죠. 그래서 대하력전 수행본부를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전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됐는데 미사일이 개발이 됐죠. 전술지대지 미사일. 전쟁이 나는 순간에 북한의 장사정포는 1시간 만에 초토화되는 어떤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지금 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주공부대가 간다면은 주공부대의 하력을 많이 엮고, 조공부대는 병력이 부족하잖아요. 거긴 하력으로 아주 많이 보강하면서 가기도 하고, 방어할 때도 적 주력이 오는 때 집중 병력은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은 취약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포병으로 계속하죠. 그리고 포병은 쉬운 것이 사격 전이가 쉽잖아요. 여기 집중했다가 금방 이렇게 방열만 바꾸면 되니까 이제는 포병 개념이 업그레이드 돼서 방열이 쉬워졌습니다. K9이라든가 K55A1, 그 다음에 K105A1은 1분 이내에 방열이 가능하죠. 사격 준비가. 그래서 대단히 효율성이 높은 무기죠. 근데 아마 북한은 대부분 포병들이 지금도 옛날 방식의 방열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군에 있을 때는 선승 이후의 구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라. 이겨놓고 싸워야 쉽게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려면 평소 군을 강화해야 되고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환위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위기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대장 당시에 연천 전곡에 대수해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부대도 수해로부터 직격을 받았죠. 그래서 부대 한 반이 잠겨버리고 위기였죠. 저는 이번에 진짜로 좋은 기회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자체 가서 예산을 따오고 해서 부대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수해가 와도 끄떡없는 부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항상 위기가 오면은 기회로 보면은 거기에 해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해법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는 이유가 안보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입니다. 최고의 안보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주불리 김병주에는 군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말라 하시는 분 있으면 자주 들어오셔서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하시면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